이 경제민족주의라는 가면은 뭐냐면 그 안에 인종차별적인 모토가 들어있습니다. 인종을 무시합니다. 그런 모토 속에서 선진국들에게는 자유주의로 주장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끌고 나는데 신자유로도 지금 학자들이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세계 제국가들은 그거를 뭘로 보고 있었냐면 중상주의로 보였습니다. 중상주의는 뭐냐면 국부라는 것은 금, 은, 부화,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석유죠. 석유.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확보하고 늘리기 위한 수출을 절대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강력한 보호 무역의 가면을 쓴 겁니다. 그리고 무역 식민지 확보를 통해서 확장, 그리고 결국 부국강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도상국은 먹잇감으로 전략되는 그런 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견해에 따라서 슈퍼파인 지금 미국 트럼프의 약당은 지금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를 지배해버리는 지금 전반적인 야심을 갖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조적으로 개발 도상국들은 꾸준하게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지금도 부서져 온 과정이라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가들은 그 가장 높은 성장률을 즐기면서 왔지만,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이 선진국의 시장, 기술, 그리고 자본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당하고 아무런 국부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은 주기적으로 환율이 주기 위한 외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국가 개혁이 되면서 결국 국가라는 것은 관료적인 통치체제로 되고, 그 관료적인 통치체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재벌들의 비정상적인 관리로부터 벗어나는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관료주의에서 다시 보호되고 진작되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은 1970년대가 중요한데, 이 기간 동안 10년 동안 세계 대부분의 경제 개발 국가는 망했습니다. 경제적 민족주의는 붕괴되었고, 그래서 하나씩 경제 민족주의를 따랐던 개발도상 국가들은 돌아서서 가트에 협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조금 즐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징적이고 급격한 모델로 그동안 성장하는 국가가, 지렛대로 성장하는 국가가 G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G2가 된 국가와 거대 모델인 국가가 딱 두 개가 등장을 했는데, 그 두 개발 도상 국가에 있던 이름의 나라가 친디아입니다. 친디아, 차이나, 인도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경제의 챔피언이 된 겁니다. 세계 전면에 섰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우리가 어떤 좋은 토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 전반부는 200년의 선진국의 자본주의, 슈퍼 경제 민족주의 제국은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을 하고 선진국 때 G2가 된 차이나, 거대 모델국, 이 두 역사의 조화 속에 한반도, 우리나라, 일국 전체가 다 승부가 결론이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왕은 도망갔는데, 임진왜란 이런 때도 보는데 국민이 남아서 그리고 이 땅에 평민들이 남으셔서 그 임진왜란 때 외세를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독립광복군이 군을 만들어서 그 군으로 일본 제국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싸우고자 하는 자는 살겠지만 투쟁하지 않는 자는 다 절멸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생 소장 앞으로 오세요. 예. 두 발제, 두 분의 발제, 그 한 분의 또 지정 토론자 모시고 쭉 들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발제자가 종합적으로 같이 답변하는 게 조금 시간을 아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순서대로 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강준이 해놓은 나중에. 자, 제가 그냥 1번, 2번, 3번 됐습니까? 네. 예. 그리고 자유 토론자는 3분이네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마이크. 그리고 마이크 알려주십시오. 마이크 하십시오. 마이크 소시하게 질문을 할 때는 올려. 질문을 할 때는 누구에게 질문한다 딱 지적.
자기 의견, 자기 예. 자기 의견 말해. 사견을 얘기했죠. 하신 한설 장군님이나 정승희 소장님 양쪽에 다 해당이 되는데 본인 소개도 좀 하세요. 예, 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한용 이사장입니다. 저는 시중에 누구보다 강력한 진보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대기업체에 있으면서 미국의 지사장을 4년씩 11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두 분 다 관세 협상이 아주 잘못되었다라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세 협상 3,500억 불 중에 1,500불은 우리 조선이 투자하는 데에 투자하는 걸로 명목을 정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2,000억은 200억 불씩 해서 10년에 걸쳐서 하는데 어디에 투자할 건지 양국 간에 협의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고 제2의 신의사조약이라는 정도로까지 비약시키는 것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요. 미국이 수탈자고 약탈자라고 그러시는데 2024년도에 우리 자동차 126만 대를 미국에 팔았어요. 전자제품 수천만 대를 팔았어요. 연간 우리 무역 흑자가 527억 불, 한국말로 한국 돈으로 하면 75조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나라가 흑자를 봤어요. 그럼 미국은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이런 관세 조치를 안 했으면은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계속 그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작년에 특별히 늘었어요. 75조, 그 앞에 연도는 한 35조 흑자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흑자를 봐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수탈자입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관세 협상을 했어요. 현지자동차 25% 내라. 그럼 25% 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수출 안 하면 되든지. 거기에 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의 40% 이상이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지. 다변화 누가 하지 말아야 했어요? 다변화 엄청 해요. 우리 기업체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다변화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인도고 유럽이고 엄청난 속도로 다변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시장 자체가 없는데 무리하게 다변화할 수 있겠어요? 시장이 따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미국이 무너진다고요? 일리가 있어요. 제조업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거기서 20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미국이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월마트에 가면 70%가 중국적 인도체. 자기들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완전 바보 아니에요. 포항제철 미국 사람 거예요. 삼성전자 미국 사람 거예요. 우리 거 막 주가 올라가니까 그게 우리 돈으로 생각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의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지금 엄청 차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 우리 무기 다 갖고 오고 미국이 우리한테 수출할 수 있는 게 무기하고 비행기밖에 없어요. 그거 다 고려해도 우리가 75조 흑자 본 거 아닙니까? 79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누가 약탈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냉정하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지 우리끼리 주장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예, 그거까지만. 그러니까 4부입니다. 네.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합니다. 메시지. 예. 자, 두 번째. 네, 본인 소개하시고 앉아요. 네, 피다건강센터 임명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 앉아서. 뒤에 카메라 있어. 제가 그 7월 15일 날 지금 말씀하신 통계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2005년 이후에 대미 무역 흑자가 한 5천억 달러 돼요. 그렇지만은 그 돈이 우리나라 들어온 게 아닙니다. 미국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 10년 동안 미국에 수출해서 하는 자금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나 이 기업들이 해외에 유출한 자산이 1,100조고요. 천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 싹개미들이 미국의 주식시장 등에 투자한 돈이 1,100조예요. 그리고 IMF 2000년 이후에 지금 외국 자본이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을 2,2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제가 통계를 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2,600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외국 삼성전자가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외국 자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로스타 사건 이거 강탈해 간 거잖아요. 이렇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이제 우리가 돈이 이미 다 나가서 쓸 돈이 없다고 내가 통계도 냈고 올해 지금 하나의 통계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가 4,000포인트 올라가지고 1,000조가 늘었는데 이 1,000조 중에서 650조가 외국인 아까 말씀하는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블랙록이. 그런데 이걸 갖다 계속 자사주 소각하라 배당하라 이렇게 해가 주가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을 털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에 가서 협상할 돈이 없는데 가서 협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런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만 가지고 있는데 이 현상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로스타 팔 때 누가 핵심이었냐면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최근에 블랙록 이런 것들 이재명 대통령 만났죠. 손정희 이런 만났죠. 손정희 이런 사람들 다 대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현장입니다. 김현장. 하버드가 미국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아까 대미 무역 흑자는 5,600억 달러 됐는데 이미 500억 달러 아니죠.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2005년 이후에 순수하게 흑자가 무역 흑자가 대미 흑자가 그런데 이 돈은 이미 우리나라가 다 투자해서 없어요. 그런 상태고 이미 또 아까 내부적으로 보면은 주식을 전부 외국인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국민은행 한 80%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값 올리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빨아들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문제는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김현장입니다. 그래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내용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이런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저였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분 내.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안을 제시드린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000조 원대 전 세계 기술 유출 사건의 피해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제 사건을 해결하면요, 이거 정부에서 조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기업 가치가 1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아까 이제 대미 투자 거의 2,000조 말씀하셨는데, 네, 한 3,000조를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송금을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돈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하고 협상해야 될 회사 중에 애플이 있습니다. 아이폰 외주를 중국에 맡기고 있는데 트럼프가 끔찍이 싫어하거든요. 2,500만 명이 그 아이폰 외주를 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 아마 경제 인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빼고 하면 모자랄 거예요. 통일하셔야 되실 정도로 완전 고용도 되고 아이폰 제조를 해보시면 전 세계 어디나 이민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AI 안경을 전 국민한테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이제 가능하면 제가 정부에서 못 하시면 제가 하겠는데요.
그걸 쓰면 기존 안경은 눈이 밝아지는데 AI 안경을 쓰면은요, 아시죠? 그 미국 아이비리그 MBA 나온 의사 변호사 수준이 돼요. 듣고 보는 모든 것을 AI가 가르쳐 줍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제 대기업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안보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그 철통 방어 시스템을 저는 수입을 하겠습니다. 아이언돔, 아이언빔 뭐 이런 그 무기들이 있거든요. 보셨죠? 전쟁 났을 때. 그거 우리 없으면 최근에 저 일본하고 중국 사이 안 좋아질 때 그 가운데 낀 거 저희 아닙니까? 그 두 나라 전쟁하면 유탄이라도 저희한테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꼭 수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 가치가 1경짜리 그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요, 미국, 중국의 현지의 인재들, 우리가 인재가 없어서 지금 기술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AI, 로봇, 위성 포함한 뭐 우주 개발 인재 전부 스카우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타 저희 그 기술을 훔쳐간 저기 가해자들이 뭐 반도체나 신약 개발 이런 쪽에 범죄 수익으로 또 인수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부산물로 넘어올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네, 딱 2개 남았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저희가 완전히 미국에 대적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원화가치 계속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는 거 막으려면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약간 실험적인데요. 제가 북극 항로 개척한다는 거 이렇게 자꾸 보고 뭐 조선업 얘기하시는데 그 스핀 론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마치 저희가 쥐불놀이 하듯이 뱅뱅 돌리다가 로켓 이렇게 엔진을 안 쓰고 그 대기권으로 바로 진입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특수 제조를 해야죠. 이제 아이템마다 고가의 아이템이나 이제 급하게 배송해야 될 것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나 45분 만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도 특허를 걸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300조짜리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분하고 토론 끝나고 두 분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예, 그리고 예, 본인 소개하시죠. 예,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김강호입니다. 제가 이제 정관점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제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 객단들이라든지 태극기 부대라든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기회주의 단체들인데 이 세대가 너무 무서워요.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 곳에 어떤 몰입하지 말고 뭐 객관적으로 뭔가 어떤 민중을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추진 있게 갈 수가 없는 거고 민주당이나 옛날에 거꾸로 됐으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랬다면 민주당은 결국 일어나가지고 촛불 집회 한 10배, 100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딸들이 너무 세대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뭐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어떤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세대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데 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아이디어를 좀 준비해서 아이디어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하세요. 지금 얘기하세요. 다 같이 고민합시다. 던져보세요. 참 제목만 예. 다 같이 고민하자. 하고 끝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고민합시다. 예. 고민합시다. 예, 고민합시다. 박수. 자, 그러면 마지막 1, 2부 다 총평을 하시는 마지막이요? 나뉘고 예. 다 끝내고 1, 2부 다 합해서 강평을 하시겠어요. 1분 끝내고. 네. 2부 끝내고 아니 2부까지 내가 강평을 네, 할게요. 1, 2부 다 합니다. 아, 예, 끝내고. 예.
자, 오늘 그 제1부와 제2부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요? 네.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당장 그러시죠. 짧게 그 2분 가지고는 모자라. 발제의 네 선생님, 토론의 또 세 선생님, 또 좋은 질문에 네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자료를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머리를 좀 돌립시다. 우리가 너무 시민단체가 너무 작은 것에 지금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회가 뭡니까? 우리 시민단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를 드리고 저는 대응책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 오늘 앞에 일부에서 발표하신 분들은 너무 마이크로 그렇게까지 그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포인트가 안 돼요. 사실은 다만 나는 오늘 여기 가지고 나온 것은 세 가지입니다. 딱 하나, 외교정책 문제가 뭐냐, 두 번째 국내 정치 문제가 뭐냐, 우리 시민단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문제에서는 우리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을 하는데 법률적 문제까지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 저는 딱 하나 제시합니다. 헌법 제1조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 개정 우리 시민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금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그런 권리를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 투표장에 나가서 절 한 자리 받고 투표 딱 찍어줘 보면 끝나버립니다. 아무런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따라서 여기다가 제3항을 넣자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3항 뭐냐? 그러므로 국민은 소환권과 발의권을 갖는다. 요것을 넣자는 거예요. 일단 대응책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그런 헌법 개정 문제는 있잖아요. 대응책 나올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정말 오늘 아주 그 우리 저 한장군님이나 그 아주 그 위원장님 아주 정 위원장 아주 자세하게 어려운 점을 발표하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제 칼자루는 우리한테로 왔어요. 그래서 될수록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굳이 우리가 미국에 매달려서 이거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가면은 이제 모든 것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이 MRO가 우리한테 와 있고 그 다음에 SMR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만 가면 우리 돈은 올라가고 미국 돈은 더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이 아까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이 세 개도 우리가 붙이는 것이 돈이 됩니다. 그거까지만. 그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대응이자. 좀 더 하시겠어요? 아니, 다시 내가 지금 많이 있는데. 앞에 거는 정리할 필요 없거든요. 자, 여기 오늘 다행히 사회자 누가 넣었어요? 이장희 교수는. 내가 수도 없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움직입니다. 내가 공적으로 여기서 아주 제안을 합니다. 이장희 대표님은 법을 전문하신 분이니까 앞에 세우고 우리 시민단체는 밀어주고 동의를 해주고 해서 국회의장한테다가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민단체는 이러이러한 것을 본다. 헌법 제3조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의장 앞으로 서류를 만들고 법제위원장 추미애에다가 CC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서류를 쫓아가서 입금을 접수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압력을 넣어야 돼요. 아무것도 시민단체들이 안 움직여 놓고는 말만 해가지고는 뭐 근거가 안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 이장희 교수님한테 내가 요구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헌법 제1조 3항에다가 그것을 그러면 소환권과 발의권을 갖고 거기서
또 우리가 배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배시 문제. 이 발의권에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또 그럼 뭐까지 해야 되냐? 헌법에서 거기를 넣어주면 뭐가 되느냐? 앞으로 검사나 판사에게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거가 5년간 저걸 검사나 시켜놨더니 저러면 엉터리야. 그럼 너 안 돼. 국민이 투표로서 끝맺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한 번만 검사 만들어주면 일생을 잘 먹게 만들고 있어요. 국민이 아무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미국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서 검사, 판사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죠? 자, 그러면 지나갔으니까, 예. 고생하신 두 분, 발제하신 분들 종합적 들으시고 예. 한 2분씩 예, 예. 짧게 우리 이한용 이사장님이 경상북도 청도 제 고향 어르신입니다. 미국에 좀 살아왔다 해서 저렇게 아직도 숙미 사상에 젖어 있으니 큰 걱정입니다. 그 대미 흑자는 완전히 그건 계산에만 반영되고 한국에 가져와서 고용 창출 효과 전혀 없고 재벌만 살좀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구를 가지고 광화문에 나오세요. 첫째 요구는 대미 투자 거부하라, 재협상하라, 거부하라, 파기하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한미 군사연습 중단하라. 요거는 중단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되고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될 소지가 있고 평화협력이 복원되면은 아까 경제 안보 다 1타 3피 저기 1타 3피 3쿠션 꼭 묻고 알 묻고 된다. 이 두 가지 요구를 가지고 광화문에 자주의 광장을 열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협상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리고 제가 보면 선생님께서 오래 기억을 하지 않으신가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특히 이제 이 중국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떨어지게 된 것은 조금 크게 얘기하세요. 잘안 들려요. 사드 협상 이후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투자가 우리가 미국과 경제 관계가 더 늘어난 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된 그런 결과. 그 당시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모든 상황이라는 게 단편적이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장이 문제냐? 김현장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현장 문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고 김현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세 협상을 만들었던 게 그러면 김현장의 문제입니까? 그것을 결정한 이재명의 문제입니까? 당연히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뭔가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한국에서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자꾸 책임을 찾지 마세요. 군대에서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지휘관을 말고 그 밑에 참모한테 자꾸 책임을 져. 그 참모는 아무 권한도 없어요. 책임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고 이걸 분명히 합시다. 그건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참모가 오늘 됩니다. 제가 토론의 사회를 참 30년 동안 맡았지만 오늘 참 이런 정말 진솔하고 또 자기 견해와 다르지만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상당한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해 줘서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공부도 되고 느낌이 많으시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늘 토론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개최를 주도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사실 개혁 개헌 행동 마당 누구시죠? 송문호 대표 우리와 두 번째 이런 자리를 이거 누가 마련해 줬습니까? 김상렬 대표. 예, 바로 이 자리를 마련해 준 독립수범자협회 김상렬 회장. 우리 시민사회에서 옆에 총리랑 그 옆에 윤경로 총장님도 오셨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제가 초기에 사회를 맡으면서 우리가 시민주의와 국가주의 이 양자가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저는 늘상 우리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와 해법
남북 분단됐기 때문에 남북 간에 있어서의 문제와 해법 그리고 글로벌 시각에서의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는 뭐니 해도 우리는 분단국가니까 이 남남 갈등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해로. 그러나 오늘은 우리 이한영 회장님 네. 저렇게 아주 정면 반대를 해도 끝까지 들으시고 아주 완전히 다르죠, 그죠? 내보고 숙민이라고 했는데 저분을 탄핵. 바로 이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보고요. 그래서 시민주의와 사실 국가주의. 그래서 늘상 저도 뭐 이런 촛불혁명, 촛불 대헌장 범국민협의회 많은 단체들 또 큰 단체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저 대표 상임의장으로 계시는 민화협회 김삼열 회장. 하도 남남들 갈등이 심하니까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보안부를 없애자 하니까 우리 사회가 딱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이러다가 나라가 나눠져 더 이상 안 돼. 해서 그분이 생각한 게 남남 대화를 제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른하고 한광옥을 내보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때 김실련 통일협회 제가 운영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대표쳐가지고 제야운동가로서 돌아가신 우리 조성우 의장을 모시고 말이 그렇지 북한의 민화회를 대적할 수 있는 민화회를 만든다는 거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을 삼은 게 중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저렇게 서로 싸울 것 같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교류 협력을 해요. 북 사이프러스와 남 사이프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그렇게 갈등이고 못 가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못하느냐? 해서 제가 다 방문을 해서 그 모델을 해서 민화협의 정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정권마다 좀 다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는 상당히 그래도 민화협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우리 김삼열 회장 계신다마는 와 민화협을 완전히 고사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 분단국가 광복 80년 그리고 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65년 한일협정 체제 그 속에서 남은 역사의 단추를 우리가 잘못 낀 그와 같은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오늘날 수많은 이 땅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유엔헌장 107조에 의해서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응징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태평양 전쟁, 식민지 전쟁에서 수많은 피해를 받은 이 조선은 식민지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분단 75년을 넘고 있다. 참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토론회는 정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녹음 그대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녹음됐다면 뭐 다 여기 루트가 있을 겁니다. 꼭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송은학 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못 보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카톡이나 메일로 다 이렇게 사전에 제출된 것 하나고 오늘 두세 분이 그냥 구으로 말씀하신 게 그분은 아마 유튜브를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셔야 되고 미리 이제 원고를 제출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약 100페이지가 넘고 오실 분이 아무리 뭐 적게 봐도 한 20명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인쇄를 제가 약속했는데 못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 사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2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1부는 뭐 계속 제가 열심히 하던 일이고 또 아주 다양한 걸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난생 처음으로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 영어는 목숨이 있잖아요. 또 미국이 세계 제일국이라 했는데 미국 힘도 무너지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뭔가 약탈해 가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우리가 정말 8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는 걸 싶어요. 이거는 새로운 정세고 이 새로운 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과거에 뭐 NL파가 가지고 파가 다 있는데 오늘 거의 모든 파가 제가 알기로 다 이 자리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시민주의, 시민운동권도 항상 진보 세력은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힘을 합쳐서 대동 당겨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주권도 이렇게 쟁취하고 또 자주 독립도 쟁취하고 또 남북 통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고 드릴 거는 여기 나가시면은 오른쪽 조금 한 50m 내려가면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대청마루에 제가 예약을 좀 전에 가서 예약을 하고 왔으니까 아주 좀 바쁘다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미처 못다한 말씀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그런데 일부 가셨지만 또 뒤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우리 윤경도 우리 총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아주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고 이제 한번 나올 시간 일어나서 하시죠. 저 윤청장님, 김 회장님 나오시라. 예, 같이 사진. 예. 김 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단체 사진. 단체 사진. 네. 자, 중국에 와서 관심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송문호 선생 언론상 수상시킨 센터에서 제가 언론상 수상에서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뒷부분만 잠깐 들어온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부분이지만 오늘 내용에 아주 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리고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아우러지는 그런 성숙한 시민 모임으로 신년도에 더 커졌습니다. 예. 모두 나오세요. 저 윤기정 기자님 앞으로 다 나오세요.